이번 사연은 목사인 예비 신랑과 파혼하게 된 사연입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7살 노처녀입니다. 얼마 전 남자친구와 파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 털어놓고 위로받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여동생이라 생각하시고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급여가 그리 크진 않지만 안정적인 직업이고 정년까지 보장되는 직업군에 속합니다. 어려서부터 저는 결혼에 대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주변에 친구도 많은 편이 아니어서 그저 열심히 공부하고 제 스펙을 쌓아가는 것으로 일과를 채웠고 그 결과 괜찮은 직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급여가 많지는 않지만 혼자 살기엔 그다지 쪼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쉬는 날에는 혼자 캠핑도 가고 여행도 다니며 나름 즐겁게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남자를 안 사귀어 본 건 아니지만 남자를 사귀면 제 하루 일과 중 많은 시간을 상대에게 할애해야 한다는 점이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래 사귀지 못했었죠. 그러다 1년 전쯤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교회 권사님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는데 상대의 직업은 목사였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조금 날라리 신자라 교회에 목매는 사람은 아닙니다. 남자의 첫인상은 참 좋았습니다. 목사라서 그런지 말도 부드럽고 살아온 이야기들도 많고 기도도 깊어 보였습니다. 죄송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남자 키도 조금 따지는 편인데 그 부분도 제 기준에는 괜찮았습니다. 남자의 집안은 아버님도 목사님이시더군요. 제법 규모가 있는 교회였고 그 남자가 교회를 이어받을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첫 만남 이후 남자는 연락도 자주 해주었고 제가 바쁠 때는 아예 연락을 안 할 정도로 배려심이 깊은 사람 같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 정도 만났을 무렵 남자가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저도 싫지 않았고 이런 남자라면 평생 함께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남자의 직업이 목사라서 교회를 일주일이라도 안 가면 큰일 나는 줄 아는 우리 부모님도 아주 좋아하실 것 같았습니다. 서로 집에 인사도 드리고 상견례도 하고 날짜도 잡았습니다. 어느 날 예비 시아버지께서 교회 신도분들께 저를 인사시킬 겸 교회에 데리고 오라고 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남자는 교회에 저를 데려가는 걸 차일피일 미루더군요. 저는 그냥 바쁜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그러다 결국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예비 시아버지와 함께 일하시는 목사님들, 장로님, 권사님들께 인사를 드리고 예배도 드린 후 점심까지 먹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아보니 어떤 여자분이 예비 신랑에 대해 할 말이 있다며 만나자고 하더군요. 궁금하기도 해서 그날 퇴근길에 그 여자분을 만났습니다. 그 여자분이 한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분은 예비 신랑이 다니던 교회에서 어릴 적부터 함께 다녔는데 고등학생 때 예비 신랑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예비 신랑보다 몇 살 더 많았고 예비 신랑은 중학생이었다고 했습니다. 너무 충격이어서 부모님께 말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예비 신랑이 교회 청년부에다 말해버리겠다고 협박하며 또다시 성폭행을 했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피해자가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평소 깔끔하고 배려심 빚던 예비 신랑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게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왜 신고하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부모님께 말씀드렸지만 목사 아들이 그럴 리 없다며 믿어주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부모님도 그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예비 신랑이 다른 교회에도 출석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유부녀들과 어울리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모든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문득 예비 신랑의 핸드폰이 2개였다는 게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개인용, 하나는 업무용이라고 했는데 영업사원도 아닌데 왜 업무용 폰이 필요할까 싶었던 의문이 그제야 연결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예비 신랑을 만났습니다. 평소처럼 밥을 먹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예비 신랑이 화장실에 간 사이 업무용 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잠겨 있지도 않아서 어제 그 여자분이 거짓말을 한 거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카카오톡을 보는 순간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여러 여자들과의 개인톡에는 음담패설이 난무했고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성적인 표현들이 가득했습니다. 서로의 중요 부위를 찍은 사진을 주고받으며 빨아달라, 박아달라?
내 아이를 임신해서 남편 아이인 척 낳아달라는 말까지 오가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그중 한 여자분의 전화번호를 제 폰에 저장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더군요. 안녕하세요. 실례지만 교회 다니시는 김 씨 맞으시죠? 라고 묻자.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라고 하더군요. 그 순간 온몸에 힘이 풀려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뒤 조금 정신이 들었을 때 예비 신랑과 다시 만났습니다. 제가 계속 표정이 안 좋자 남자가 안절부절 못하더군요. 그래서 더 이상 끌면 안 되겠다 싶어 말했습니다. 우리 헤어지자. 이유를 묻기에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당황할 줄 알았던 남자는 끝까지 차분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자들이 나를 유혹해서 어쩔 수 없었다. 이제 결혼할 거라 정리하려던 중이었다. 라는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더 말할 가치도 없다고 느껴. 어쨌든 우리는 끝이다. 라고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로 몇 번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도 모든 사정을 말씀드리고 파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부모님은 여전히 목사님 아들을 믿고 싶어 하십니다. 아무리 신앙이 중요해도 딸 인생이 걸린 일인데 그 모습이 너무 서운했습니다. 저는 사람 보는 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깨끗이 잊고 결혼은 제 인생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 생각하려 합니다. 귀여운 조카들이나 후원하며 살 생각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질게 욕해주셔도 좋으니 위로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는 정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세상이니까요. 쓴 이미 힘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